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위기 청소년 관련 의제팀 또 이번에 또 모티베이터를 맡게 된 심규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이제 어느덧 벌써 이제 엔딩 테이블, 마지막 테이블인데 벌써 이 세 번째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의제 관련해서 그 의제 관련 이제 전문가가 오셨고 이제 오늘은 의제 관련된 이제 정책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 남구 의회의 정연우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첫날 기억하시죠? 다들 네, 무슨 소린가요, 이게? 첫날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시면 첫날 이제 오픈 테이블 네, 그 테이블 때 위기 청소년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실패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을 때 그때 나온 도출된 내용들이 이제 의자 당사자분들이 여러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청소년들이 굉장히 재범률과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위기 상황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작 이제 위기 청소년 관련된 기관, 자원봉사자 또는 뭐 여러 학교 전담 경찰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준비가 많이 돼 있지 못하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많이 홍보도 부족하고 그 애들이 알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할까? 그 애들 원래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위기 청소년들은 원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나왔고 그래서 이제 브릿지 테이블에 이제 나온 얘기가 위기 상황이 있었으나 그러나 코로나로 일부로 인해서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이 협업해서 마케팅으로 잘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과 관련 전문 영역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의견이 도출됐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네. 오늘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정책 관련된 전문가 한 분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걸 의제를 과연 도출해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거든요.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럼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정현우 의원님 이 얘기까지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 분 한 분씩 조금 소개드리면 여기 이상모 선생님은 달서경찰서에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저기 정무영님이나 그 박둥이라고 돼 있는 박진현님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였으나 지금 이제 물론 후기 청소년으로 있는데 자기가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로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점들도 얘기 나눴고 그 다음에 뭐 이은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오는 후원자이기도 하고 상담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박창현 선생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후원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경수 선생님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수련 시설에 계시고요. 뭐 이렇게 계신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재범들도 많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 시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잘 찾도록 도울까? 그리고 어떤 법안이 있으면 좋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네. 네, 은혜쌤 한마디 해주세요, 제발. 네.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다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향과 이제 한 문장으로 선언할 문장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뭐 저희가 브릿지 테이블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청소년들이 이러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또 더 나아가서 관련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러한 어떤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뭔가 의무 교육이 도입이 된다거나 이러한 뭐
제도들이 도입이 된다면 좀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쌤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번에는 이제 정윤 의원님 없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뭐 기관 당사자분들 또 경찰관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 또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듣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은혜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홍보를 하는 방법이 좀 좋은 뭐 있으면 좋겠고 홍보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신 거고 제가 지난 회기의 내용이 기억나는 게 그 조경수 쌤이랑 이상호 쌤이랑 같이 의견이 똑같았던 게 학교를 그만두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또 학교 밖을 맴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인을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수련 시설로 흘러 들어가기까지가 몇 개월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들었거든요. 그 어떤 시스템이. 그래서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깥에서 또 범죄율도 높아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연결되기까지 또 절차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제도적 개선을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억나시죠, 맞죠, 상무쌤? 네, 그런 것들 상무쌤 어떻게 좀 그런 간소화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네, 초기 단계에서 네, 이게 안내라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위클래스나 뭐 자퇴를 하게 되거나 할 때는 숙려제라는 거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숙려제를 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하고 다 받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 이거를 받는 선생님이 이 기관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내용들 잘 모르시니까 그냥 받기만 하고 이게 그 다음에는 넘어가고 나면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도 그 위클래스 선생님의 얘기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분명히 한번 학교에서 썼는데 저희들이 다시 만나서 이 친구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면서 기관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그때 되면 아 얘들은 처음 들었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교육들이 학교에서부터 일단은 선생님들 일단은 담당하시는 분들부터 이러한 기관 시설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게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의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교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청소년 관련되는 시설, 단체, 기관이 어떤 게 있고 이럴 때는 어디에 도움받고 그리고 학생이 만약에 자퇴를 하거나 그런 학업을 중단을 하게 됐을 때 이러한 기관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초기 단계에서부터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중복돼서 이 친구들한테 이런 동의서를 쓰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의무 교육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소개라든지 어떤 기관인지. 네, 지난 회기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났어요. 정책으로 제한할 수 있을 만한 게 한 개 이제 뭐 떠올랐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면은 교사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그냥 일단 사인 받고 끝나고 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사들도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상담 센터는 뭐가 있고 꿈드림은 뭐고 예를 들면 별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단체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너무 모르기 때문에 좀 상무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래도 교사라면 의무 교육으로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사 연수 뭐 직무 연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 학교 밖 청소년 또 그런 애들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맞죠? 그런 걸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런 그렇죠. 얘기신 거죠. 그게 이제 기반이 되는 거는 일단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따라야 될 거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그만두면 아 얘가 떠나가고 나면 내 학생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학교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내 제자였으니까 이 친구를 그러면은 그만두더라도 내가 관리를 못하더라도 이런 기관으로 가게끔 연결해 주게끔
그 끝까지. 기반에는 일단은 학생에 대한 사랑이 네. 일단 교육이 더 돼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역시 국밥충 선생님네. 그 아까 전에 참 창현 쌤 손 드셨는데 창현 선생님 아까 의견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저희끼리 의제를 논하다가 이제 정현 의원님이 오신 이유가 정책적으로 뭔가 저희가 뭐 실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혹은 이제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자리에 모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반대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고 좀 더 진행하고 싶은 이유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남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좀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 의원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감안해서 저희가 좀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윤 의원님 정윤 의원님은 남구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정과 사랑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지금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틀에서 한번 쭉 설명드리고 하면 이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먼저 말씀드릴 게 이게 요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정책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 같은 이제 뭐 의원들이라든가 청장님이라든가 분야에 대해 완전 문외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전문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행정의 틀들이 이 전문성을 이해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뭐 이미 해오신 것처럼 이 난상 토론들은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뒤집어서 그 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를 이제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 저희만큼 알라는 건 절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들어봤을 때 아 요건 이렇게 연결되는 게 가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불가능하구나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큰 틀을 좀 설명드리면 뭐 세부적으로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뭐 어떤 이제 지역에 따른 약간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뭐 좀 약간 너무 큰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나라라서 중앙에 내려온 거를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몇 가지 법안을 찾아보니까 지금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또 학교방 청소년법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위기 청소년은 청소년 복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많은 법안들은 실효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실효적으로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저부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마 뭐 다 뭐 실제로 겪고 계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이것들이 이제 사실 법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접근될 때 각 구라든가 뭐 큰 힘이 없고요. 좀 큰 틀에서 적어도 이제 시 정도 혹은 더 심하게 말하면 법률 개정 운동 같은 큰 틀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법이랑 있는지 이런 것들 법의 개선을 통해서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네요. 네, 잘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어떤 위기 청소년 쪽이라면 그쪽으로는 전문가긴 하지만 뭐 정책이나 이런 걸 또 직접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네. 그 학교 밖 청소년인지 이제 위기 청소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서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방금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거는 이게 경사님 말씀하신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면 학교에서 벗어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확인이 될 것 같잖아요. 이 친구들이 적어도 학교에서 그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거를. 그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든 선생님 같은 분들께서 그 친구들을 추적하거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실태 조사가 지금 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 각구에서 반드시 지금 이 조례가 있는 사람들 이게 아까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저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밖 청소년들 지원에 대한 그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신규복생 같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그런 거 궁금하고 아마 안 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자리에서 저도 그 파악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게 지랄을 하면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법으로도 조례도 있는데 당신들 하고 있지 않냐, 현장에서 이게 계리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저도 오늘 파악해오고 싶습니다. 좀 말 길었는데 실태 조사가 활용되고 있으신지, 각 구 각 시에 매년 이루어지는 지원 실행과 지원에 관한 어떤 정책들이 의원님 죄송한데 마이크 볼륨 좀 살짝 더 높여 주십시오. 네, 예. 작다고 합니다. 네, 들리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다들? 들리세요?
네, 조금만 더 높여줄 수 있나요? 조금만 더 높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법에 의해서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라든가 등등이 이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현장에서 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저도 그런 것도 좀 파악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상무쌤 대답하시죠. 제가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3년마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우리 별만사가 이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때 저도 함께 했습니다. 저희 기관 비영리 단체로서 처음으로 같이 했었는데 아까 정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 아쉬운 거는 이렇게 좋은 자료를 하는데 저희는 함께 했으니까 이 실태 조사서를 받았는데 다른 기관들도 이걸 다 참고하고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다 진짜 내용을 다 알고 있는가? 그러면 뭐 이 집계 자료만 조사하고 어디에 활용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저도 들었어요. 상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을 다 뭐 참고하고 받아는 보시는지.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료들이 있으면 경찰서에도 각 여성 청소년계에 결국 청소년들 담당하는 그런 경찰관들이 있는데 저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보면 좋을 텐데 아마도 지방청 단위 이 정도까지만 아마 배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경찰서에서 내한테 안 줬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좀 아쉽고 실태 조사를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꿈드림 센터 같은 경우에 뭐 나름의 자기네들끼리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와야 되는 그거를 이제 결국은 학교에서 연결해서 바로 오는 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런 기관들이나 아니면 사고 치는 애들이 경찰서 오거나 아니면 보호관찰소로 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꿈님센터 자체에도 인원이 또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찾으러 다닐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구군마다 뭐 꿈드림 센터가 뭐 하나씩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남구로 보내요. 위치상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단지 이제 구군 하나씩 운영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뭐 통합이 필요한 데는 위치적으로 해서 통합을 하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지 그냥 구군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중구, 남구가 가깝다고 하면은 한 곳에서 인력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꿈드림이나 애들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러한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조금 아쉽죠. 네, 그 의제에 관해서 다시 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을 요약을 좀 드리면 결국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발생하게 되고 전국적으로는 6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시설들이나 어떤 전문가들도 많이 준비는 돼 있거든요. 뭐 학교 밖 청소년 센터 꿈드림도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 단체들도 있고 또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구 같은 경우 꿈앤꿈도 있고 되게 많은데 문제는 시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들을 위해서 되게 많이 준비돼 있는데 정작 여기 지금 당사자인 종우영님이나 박창현님이 아니래요. 그 박진현님한테 물어보면 그 대상자들이 이런 시설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로 연계지어서 얘기해 보면 이 아이들이 사실 이 좋은 시설만 알았더라도 더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나중에 물어보면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이은혜 쌤의 이야기를 보태면 마케팅이 잘 되지 못해 있었고 그리고 교사들조차도 의무적인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학교가 끝나면은 전부 다 끝났고 어느 시설에 어떻게 연결해주는 이런 뭐랄까 뭐 좀 교사로서의 의무도 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좀 제도로 교사들도 이런 기관에서 끝까지 좀 연결해 주는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교사들이 이 기관에 대한 인식도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이만큼이나 배출되는데 좀 마케팅에 대해서도 좀 뭐 공익 광고를 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다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뭐 꿈앤쿰이나 꿈드림이나 뭐 여러 단체들 노력은 하시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발굴하는 방식이 너무 사실 좀 뻔하다 이런 얘기가 브릿지 테이블에서 나왔거든요. 그냥 뭐 아울리치 하시고 중요한 방식으로도 많이 하시지만 너무 발굴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런 얘기들은 추후 방법적인 얘기고 전문적인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박진현님, 의원님 계신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냈던 그 시기 지금도 이제 우리 별을 만든 사람들이 지내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 있으면서 많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단체 기관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단체들에서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었죠. 네, 일단은 학교를 그만뒀었을 때 그만둔 당장에 인식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를 그만뒀을 때 어떤 어려움이 제일 많았는데 처음 학교를 그만뒀을 때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단 뭘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게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이렇게 해서 제약이 걸린 게 좀 많았죠. 왜냐하면 일단 학교 밖에 있었을 때는 선생님들이 도와주던 몇몇 것들 뭐 진학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검정고시를 어떻게 쳐야 될지도 네이버로 하나하나 찾아보고 했었으니까. 아, 그 꿈드림이라는 데가 있었다라면 좀 더 알고 있었더라면 검정고시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 진로에 대한 상담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좀 더 편했겠네요. 네, 저는 여기 지금 저희 기관에 다니면서 모든 걸 다 알았거든요.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제가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면 아마 미리 찾아갔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이 기관이 그걸 알려준 역할들은 좀 잘 수행하고 있는 건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연결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발굴 과정이 어렵다는 것들 또 학교 밖 청소년 입장에서는 알아낼 수 있는 과정 그쪽들을 알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럼 생각하시기에 뭐가 제일 빠른가요? 왜냐면 관의 전형적인 방식은 왜 현수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 네. 뭐 다른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보는 일은 솔직하게 잘 없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제가 청소년 입장으로서도 현수막 잘 안 보는 것 같고요. 차라리 SNS 홍보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적극적인 SNS 홍보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예. 것들을 좀 하면 예. 좀 좋을 것 같다. 요즘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SNS를 좀 하더라고요. 맞죠? 그런 것처럼 좀 적극적인 SNS 활동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럼 좀 볼 것 같아요. 노출되면. 네, 그나마 좀 일단은 먼저 계속 꾸준히 보여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한 말씀 드리면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청소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유튜브 광고 네. 5초짜리, 10초짜리만 해도 정보가 될 텐데 아직까지 관에서 그 돈을 쓰는 거를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법적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못 찾더라고요. 참 정말 이게 또 자기감이 오는데 그것만 찾아내면 또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뒷광고를 받으면서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돈을 준다는 게 이 문제가 되나 봐 아직까지. 그렇군. 뭐 영수증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이 복잡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지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정우영님 마이크를 켜드릴게요, 정우영님. 네. 정우영님 왜안 되지? 음소거를 좀 풀어보세요. 아, 네. 네, 정우영님 네.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단체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는 위탁소에서 알았습니다. 위탁에서 직접 만나고 그러면 위탁에서 보기 전에도 별을 만드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 애들 주변의 친구들은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또는 여기 기관에서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능 가기 전까지. 아니 지금 주변의 친구들이 알고 있냐고요? 네. 주변의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별을 만드는 사람들을. 네. 그 친구들은 다 위탁을 다녀왔나요? 아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찍으신 영상이나 아니면 저랑 만나는 친구들이 뭐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연락할 때 별만사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본 친구들이 제법 많네요, 생각보다. 네, 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진현 친구하고 정무영님 이야기를 요약해봐도 결국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기관에 대한 노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통한 마케팅도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정현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이런 거네요, 맞죠? 영상 마케팅은 또 음. 제작이라는 건 어떻게든 이제 돈을 이용하면 될 텐데 사실 만들어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대표님 좀 인기 있으신 분이면 네. 그런 어느 정도 될 텐데 아닐 때는 그냥 네. 제가 볼 때는 유튜브 그 광고가 제일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그 비용 마련이 법적으로 안 되니까 아, 하더라고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광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뭐 어디 돈을 주고 광고를 아니라 정말 뭐 별만사에서도 뭐 어디 돈을 주고 만든 것보다도 그냥 거기 사람들이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영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런 돈을 안 들이고도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냥 인력만 보충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인원을 뭐 임시직이라든 뭐든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된다고 하면 이게 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꿈드림만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각 구마다도 있지만 시에 있는 시 꿈드림 센터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시 꿈드림 센터에 하나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조금 상큼하게 지어서 아이들한테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하면 거기에서 잠깐 애들 요즘 뭐 긴 영상도 안 봐요. 간단하게 뭐 30초, 1분짜리 영상이라도 쉽게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만 조금 보충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효율성 높게 아이들한테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네. 네. 조경숙 선생님 기관에 계신데, 네. 청소년 수련 시설에 지금 수련 시설인가요? 네, 청소년 수련 시설요. 네, 동구에 있는 수련 시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 또 보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홍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지 그 이상모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영상이 길면 일단 안 보고요. 그 지금 수련 시설에 페이북 이용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하고. 근데 이제 그 홍보 이제 올리기는 올리지만은 그걸 보러 오는 친구들이 없다는 거죠. 팔로워가 그래서 별로 없으니까. 네. 네네,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뭐 수련 시설마다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그 전략은 전부 다 SNS 홍보, 뭐 페이북, 유튜브나 뭐 이런 홍보는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노출 안 되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하고 아까 돈을 주면 문제가 되는지를 몰랐는데 저 생각에는 그 앞에 왜 게임 같은 그 광고물처럼 잠깐만이라도 노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문제될 줄 이제 알았고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방적인 차원을 인해 가지고 학교에 청소년 수련 시설이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러니까 중학교부터나 뭐 고등학교 때부터나 학교에 뭐 이렇게 분기별로 아니면은 뭐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수련 시설 공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학교를 그만뒀을 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지 그러는 거를 의무적으로 좀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이 그만뒀잖아요. 이제 청소년들이 그만두면은 그거를 그냥 그 정보 동의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이내에 여기 기간 정해진 그 기간에 여기를 꼭 방문하라는 그런 조항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거기에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일단 그 기간에 갈 수 있도록 안내까지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 일단 갔다 하더라도 그 뒤로 잘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왜냐하면 학교라는 그 체계적인 좀 약간 틀에 박힌 그런 활동이 싫어서 공부하는 게 싫어서 나왔던 친구들인데 꿈드림 가도 그런 자기네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또 싫어서 안 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꿈드림 자체 내에서도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광범위하긴 한데 프로그램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학교에 애들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수련시설한테도 좀 열려 있으면 좋겠고 그거를 좀 의무화됐으면 좋겠고 아까 이상모 선생님하고도 좀 반복된 얘기인데 그 선생님들 그 연수에 그 자기의 역량 강화만 공부하는 거에만 치우치지 말고 의무적으로 청소년 네, 심리나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걸 좀 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조경수 쌤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제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때까지 그 이상모 선생님께서 좀 의무 교육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뭐 어떤 학교 밖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든지 뭐 꿈들 뭐 상담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좀 알도록 의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교사들이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또 수련 시설도 이렇게 많고 학교 다닐 때 수련 시설 많거든요. 수련 시설 많은데 이런 것도 이용하고 뿐만 아니라 혹시 학교를 그만둘 때도 너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도 아니면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한테도 너희가 이런 꿈드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의무교육으로 분기별로 좀 평소에 좀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것 같은데 저는 하나 또 교사들이 꼰대같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교장들이 왜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학교를 그만두는 기간이 있는 걸 교육하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되는데 정렬 의원님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딱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가 다음 그죠? 주에 네, 학교에 그 교육협의회에 가는데 아마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제도권에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정말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네. 학교 밖 청소년이란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어떤 음, 부역이고 영역이고 길이라는 걸 이해하실 텐데 아주 사회주 제 생각에는 뭐 정치하는 80% 이상 교육행정가들 80, 90% 이상 이거는 이제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이거를 어, 이게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마인드 가지실 그렇죠. 것 같아요. 조장이라는 게 예, 있어서 네, 그건 그래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저도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교사들을 만나 보니 드는 생각이 분명히 조경수 선생님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처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데 근데 조장한다는 생각으로 왜 미리 이런 시설을 알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그리고 아까 SNS를 통해서 다 하고는 있는데 저도 많이 봤어요 사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떤 수련 시설, 어떤 시설들 페이스북에서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하고 시작한 데는 맞는데 문제는 애들이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안 돼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저 보태서 얘기하자면 홍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육. 그러니까 저도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팔로워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계속 공부하니까 팔로워가 늘고 지금 10,000명 이상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관도 스트레스 받겠지만 지금 이제 시대가 언택트 시대고 지금 결국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으면 얘들을 끌어올려면 SNS나 유튜브를 활용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기는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바깥에서 아울리치 하면서 소부정장에 서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만들고 나서 똑같이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라는 것도 같이 공부하시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 교육까지도 같이 실시한다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교육을 의무적으로 기관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계신 최준영 선생님은 기록자라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기록자로 계셔서 혹시나 왜 저분은 이야기를 안 하실까 오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또 여기서 대화를 또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네, 이상모 선생님. 네, 그다음 상희쌤 다음 기회에. 네.
제가 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이런 SNS 홍보나 이런 부분 말고도 네. 네, 지난번에도 아마 오픈 테이블하고 이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 기관과 시설 같은 그런 거에 대한 표시들을 조금 저희 다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아,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맞아요. 네, 지하철 네네네. 뭐 실질적으로 저희 왜 남국군들은 갈 때 가끔씩 가다 보면 헷갈립니다. 한승로역에 가보면 없어요. 음. 영대병원역에 가도 지금 같은 경우 별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아마 안 다녔을 거예요. 안 해줍니다. 네. 그죠? 그런 청소년 관련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의무적으로 뭐 있고 교회 있고 뭐 있고 할 때 해주세요, 의원님. 이거는 법안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 기관들도 그런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지도 약도나 이런 거에는 왜 그냥 지도에는 안 나오더라도 지하철역에 가면 크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있고 하는 그런 것들에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표시를 조금 의무적으로라도 해줄 수 있으면 아이들이 찾아가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 찾아가는 애들이 설치 많습니다. 전문가실은 아,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럴까요? 유 대표님이랑 요게 그냥 좀 떠들어 가지고 약간의 예산만 만들어야 되는데 구 단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약간 뭐 별만사 같은 곳에서 그 어떤 로고 같은 걸 제안하신다는 해서 그거를 다 붙이는 것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 회기 때 이제 브릿지 테이블 때 정우영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면은 예를 들어 버스 타면 이번 정류장은 뭐 현충로역입니다. 이곳에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시 단위에서나 구 단위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럼 애들이 내릴 때 항상 별을 만드는 사람들 찾을 때 애들이 네이버 찾아서 온나 이렇게 하면 설명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일반 어떤 데는 안내 표지판에 다 붙여지는 건 저도 되게 부럽더라고요. 돈 많은 교회는 저런 걸 다 쓰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설명하기가 쉽고, 그리고 저도 하나 제안을 하자면, 사실 저희 위치 아시다시피 영대병원 정문 앞에 이제 병원 많이 끼고 약국이 있는데 거기 구에서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경찰관 분들 오실 때마다 거기에 돈을 내고 주차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청소년 시설이고 비영리 민간단체고 한데 그런 주차구역 하나라도 참 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가능합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딱답은 못 드리. 근데 네. 의미는 있는데 아마 네. 딱 누가 또 왜 거기만 특혜를 주나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한번 그러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주차구역 말고 주차비를 정산해서 매달 청구하는 이런 거라도. 네. 그래서 항상 경찰관 분들한테도 되게 죄송해요. 경찰관 분들이 공무수행하러 오시고 법원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주차비를 끊고 가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장현 쌤 말씀하시죠. 저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SNS 부분에서 홍보를 하신다 하고 뭐 팔로워를 많이 받으신다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만드는 과정에서 또 많은 청소년들이 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 그리고 그렇게 그냥 그 시절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일반 민간단체나 혹시 비영리 단체가 개인 뭐 조금 대구에서도 왜 유명 유튜버들 좀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기보다 아니면 뭐 구나 아니면은 정부기관 쪽에서 뭐 조금 그쪽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협조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낼 수는 없는지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뭐 왜 유튜버들도 서로 합방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뭐 조금 더 뭐 그 홍보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조문을 좀 부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경사님 말씀만 연결되는데 사실 이것도 뼈아픈 부분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또 뭐 예를 들지만 아까 나왔던 기관도 이게 구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로 시의 모 기관이 있고 그것도 구의 모 기관들이 있고 뭐 각자 연결이나 어떤 협력이 아예 지금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푼 현실이지만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영역 안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위탁으로 이렇게 돈을 받는 기관이니까 자기들의 입지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협력이 정말로 방금 뭐 창현 씨 말씀하신 거나 경님 말씀하신 연결 가치를 가질 텐데 답이 나와 있는데 답이 나와 있지만 절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참 정말 필요한 거에 돈을 가끔 쓸 수 없을 때가 정말 답답하네요. 네, 진현 쌤 얼굴 좀 뒤로 빼주세요, 박진현님. 네.
그 은혜쌤, 그 자원봉사자로 상담사로 살아가면서 또 일단 아까 마케팅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도 홍보로 해결하면 되고 또 교사나 학생한테 이런 또 평소 의무 교육을 해결하면 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뭐 참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약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홍보 같은 부분도 뭐 SNS 홍보를 활성화시켜도 기관에서 제작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애들이 관심을 안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창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요즘 뭐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랑 뭔가 연계해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아이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건 또 이제 돈이 그 없죠. 이제 기관에서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 때문에 이제 학교에 계속 의무적으로 교육을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 보면 애들이 그게 귀에 닳도록 들어가지고 그 학교폭력 당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맞아요. 많이 해서 그래서 진짜 많이 해서. 네. 진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렇게라도 뭔가 의무교육 시스템 내에서 그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최소한 이제 그 뭐 갈 수 있는 루트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거에서 생각이 든 게 요즘에 이제 성교육을 할 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피임법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 측에서도 무조건 학교를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면 이러한 루트도 있다라는 걸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 계시는 분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연결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잘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제 계속 이야기는 아까 은혜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상과 현실이 계속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홍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이런 교육도 의무 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과연 진짜 그 현 정권과 학교에서 받아들여줄까? 그래서 일단 그 절충안을 찾아서 이제 그 정윤 의원님이 잘 들어주시고 예, 이야기도 점점 제안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한 가지에 이제 우리가 선언 글을 하나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이 이런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한 문장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엔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마지막 10월 31일 나가서 모티베이터로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위기 청소년은 이런 어려움으로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이러한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이런 거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우 형님 해보실래요? 위기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안내 같은 거를 받지를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홍보는 안 돼도 버스나 대중교통 같은 걸로 이용할 때 그때 근처에만 가더라도 좀 광고를 해주시면서 애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군요. 네. 자, 일단 정우 형님 말씀대로 하자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잘 알 수 있는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일단은 네, 그 정도. 일단 이걸 좀 더 오늘 거의 대부분 그런 얘기거든요. 홍보 또 교사에 대한 홍보이기도 하고 학생에 대한 홍보이기도 하잖아요. 위기 청소년들이 이제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뒤를 어떻게 선언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야기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이은혜 교수님, 네,
한동대 이은혜 교수님. 자, 위기 청소년은 학교 중단 이후 음, 사후 관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음. 관련 기관 홍보 및 의무 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역시 한동대 교수 역시 끝입니다. 네, 그 맞는 거 지금 얘기 요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준영 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화가. 은혜 쌤, 예, 코 파셔도 됩니다. 계속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한 번만 더 다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위기 청소년은 학교 중단 이후 사후 관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 홍보 및 의무 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아니면 시급하다? 뭐가 더 빡셀까요? 시급하다. 네, 네. 정현 의원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한번 그래도 저희 마음을 담아서 언제 한번 꼭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것도 제가 할 수 네.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네, 없는 사람이 지금 남구 내에서 몇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할까 합니다. 네, 꼭 저는 또 이 원론적인 얘기라 또 그렇지만 결국 원론적인 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일 뿐인데 이거를 이제 낙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도권 안에서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세 번의 이제 테이블 의제 관련된 대화를 위기 청소년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각자 한 분의 소감이 필요해요. 소감. 그래서 한 분씩 소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 느꼈고 참 좋았다 이런 소감들 좀 필요한데 그래도 처음 시작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의 박진현님, 네, 한번 소감을 이야기해 주세요. 소감. 네, 고생했습니다. 네, 소감. 예, 뭔가 못할 줄 알아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학교 밖 청소년 출신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와 고민을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어른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찾고 그러면서 조금 더 학교 밖 청소년들과 위기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가실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사람으로서 기분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과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이제 노력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느끼고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박진영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어른들, 좋은 어른들 길잡이가 있어서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었지만 현재는 대구시 청소년 참여위원이고요. 그리고 대구시 청년 강사이기도 하고 벌써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특별 강사로 일하고 있어서 정말 여러 위기 청소년들을 강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네, 저보다 돈을 많이 법니다. 네. 자, 그다음은 이제 가장 말씀을 많이 했던 이상모 학교 전담 경찰관님 네 이야기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은 것 같아요.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상이 또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못했던 말들이 또 되게 많이 생각나고 하는데 네. 또 지금은 요 시간 말고도 이후에도 이런 위기 청소년들과 관련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냈던 이런 의견들이 물론 제도적으로 해서 많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걸림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걸림돌이 있더라도 관해서 안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 단체들이나 또 많은 또 청소년 선도 사역자들이 많이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이나 이런 것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짜 상무쌤 말씀대로 처음에는 처음 하는 거고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회의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명이 하니까 또 진짜 어떤 의제가 도출되고 진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같은 의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모시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또 박창현 선생님 이야기를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위기 청소년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에 한 번 실수로 위기 청소년이 되지만은 어른들의 무관심이 그런 애들의 똑같은 실수를 야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자리가 비단 이 자리뿐만 아니고 또 많은 전파가 돼서 좀 그냥 많은 더 성장한 어른들이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애들한테 보살펴주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정말 프로 후원자다운 정말 창현 선생님께서도 바쁘신데도 항상 애들 건강 챙긴다고 보험 관련해서 알아봐 주시고 정말 저런 많은 후원자분들이 계셔야 또 우리 아이들이 저런 어른들이 계셔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의제를 너무 잘 정리해 주신 은혜 선생님. 일단 저도 참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위기 청소년들이 가정에서도 뭔가 외면당하고 학교에서도 외면당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까지 외면당하는 친구들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부터라도 뭔가 그냥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홍보에 더 힘을 쓰고 이런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경수 선생님. 네. 네, 지금 근무 중이시죠 아직도? 네, 맞습니다. 네, 네, 네네. 제가 이번만큼 좀 더 이렇게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깊게 생각했던 적이 잘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좀 더 많이 생각했던, 하여튼 저 스스로 돌아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 네. 실제로 우리 조경수 선생님은 저기 수련시설의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두 아들 다 학교 밖 청소년이었거든요. 근데 잘 키우신 아주 대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어머니. 네. 그리고 이제 정지하면 아니죠, 조공영님? 네. 네, 정우영님의 네 소감 얘기해 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입장으로서 저희가 이제 불편했던 점 같은 것들은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딱히 없었는데 이렇게 멋진 어른들이 저희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시니까 저희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좀 마지막은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이제 또 엔딩 테이블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거 끝나시고 카톡으로 이름이랑 또 성함이랑 연락처 보내주시면 의제 당사자로 참여해 주신 분은 네,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의원님으로 오신 분은 한 분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엔딩 테이블 마무리 가서 잘 발표하고 오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뵐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표현 이거 안 하면 안 된대요. 뭐지?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네. 다시 힘내라 뜻이래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나가시면 나갈게요, 저는. 전 마지막까지 있겠습니다. 네. 은혜씨 코파 됩니다, 이제. 다음에 봐요. 네. 코 많이 파지 마세요. 대표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